오늘의 남자 주인공은 30이 넘은 노총각. 동년배 남자들은 지금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는 아직까지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긴 부쳐먹을 땅이라고는 산속에 있는 척박한 밭이 전부인 그에게 누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 하겠어요. 그래도 이 총각 성실함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홀로 거친 밭을 경작하고 있죠. 그래요. 먹여 살릴 사람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데 일이 즐거울 리가 없죠.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나? 나랑 먹지? 에? 방금 총각의 혼잣말 다음에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하지만 총각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총각은 다시 괭이를 휘두르며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하고 먹나? 누구랑 먹긴 나랑 먹지. 이번에도 역시 총각의 혼잣말 다음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총각이 홀리기라도 한 걸까요? 어리둥절해 주위를 살피던 청년은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동그랗고 소라같이 생긴 저거 우렁이네요. 근데 엄청 커요. 혹시 이 우렁이가 아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아닐까요? 에이, 설마요. 우렁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총각은 우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렁이를 집에 데려와 물독에 담가두었죠. 그런데 그 후부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총각이 밭일을 끝내고 오면 집에 어김없이 놓여있는 따끈따끈한 밥상. 그것도 엄청난 진수성찬이네요. 우리 집에는 이런 음식은 없는데가 아니라 애초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밥상이 차려지냐고요. 궁금해진 총각은 어느 날 아침 밭일을 가는 척 하다가 숨어서 집안을 살피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갑자기 물독에서 우렁이를 담가두었던 그 물독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듯 물독을 나선 그 여인은 해를 한번 올려다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밥도 짓고 국도 만들고 반찬까지 마련하며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던 여인. 완벽하게 밥상을 차린 후에야 다시 물독으로 들어가네요. 총각이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물독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그 안에는 우렁이와 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그 사람을 잡아서 물어봐야겠어. 그리고 다음날 총각은 일을 하러 가는 척 숨었다가 여인이 물독에서 나온 그 순간 그를 붙잡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 갑작스러운 총각의 난입에 놀라긴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살 운명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안 되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때가 오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에요. 지금도 외로워 죽겠는데 뭘 더 기다립니까? 그거 잠깐 참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총각은 우렁각 씨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 그와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우렁각 씨와 결혼한 후 총각, 아니 남편은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우렁각 씨는 사랑스럽고 요리 솜씨도 엄청난 완벽한 사람, 아니 완벽한 우렁이였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우렁각 씨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나무를 하러 가든 밭을 갈러 가든 우렁각 씨를 데리고 나갔죠. 나무를 하러 숲으로 가서는 도끼 한번 휘두르고 각시를 구경하고, 밭을 갈러 밭에 가서는 괭이 한번 휘두르고 각시를 구경하고.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 일이 제대로 되나요? 될 리가 없죠. 나무도 제대로 못하고 밭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뿐인가요? 살림도 할 수가 없어요. 각시가 집에 있어야 집을 돌보든 말든 하는데 맨날 밖으로 데리고 다니니 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둘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우렁각시 대신 우렁각시를 그린 그림을 들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아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림을 보면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사랑도 일단 배가 찬 다음에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사랑이고 뭐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남편은 이제 우렁각시 대신 우렁각시를 그린 그림을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각시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각시 그림을 보면 되죠. 조금 보고 싶긴 하지만 집에만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각시 대신 그림을 들고 가기로 한 첫째 날, 남편은 밭일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손에는 괭이를, 다른 한 손에는 우렁각시의 아름다운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여러 장 든 채로 밭에 도착한 남편. 밭의 사방에 종이를 꽂아두고 밭일을 시작합니다. 왜 사방에 꽂아뒀냐고요? 그림 반대쪽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우렁각시가 보고 싶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어쨌든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렁각 씨는 집에서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이게 다 그림 덕분이네요. 하지만 이 그림은 이들에게 크나큰 재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던 남편은 밭에 꽂혀있던 그림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까 바람이 한번 세게 불었는데 그 바람에 그림이 날아갔나 봐요. 이 그림은 바람에 날려 한참을 다니다가 군사들과 함께 사냥을 나선 임금의 발 앞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여인이 있다는 말이렸다. 여봐라, 이 그림 속 여인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람을 찾는 건 식은 죽을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나졸들이 우렁각 씨와 남편이 사는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임금이 나타났죠. 당연히 그가 원하는 건 우렁각 씨를 궁궐로 데리고 가는 것. 하지만 세상 어떤 남편이 아내를 순순히 놓아주겠어요. 남편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남편과의 팽팽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임금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 내기를 하나 하지. 승마 시합을 해서 내가 더 빨리 도착한다면 내게 1000냥을 내리겠다. 하지만 만약 과인이 이긴다면 내 아내는 과인이 데려가는 걸로 하지. 일방적인 통보 후 임금과 나졸들은 자리를 떠났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남편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지킬 수 없겠구나. 어려서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운 임금이랑 말 타기는커녕 말을 만져본 적도 없는 남편이 상대가 될 리가 없죠. 아니, 애초에 말도 없는데 시합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임금이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 남편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은 채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 우렁각 씨 표정이 의외로 태연하네요. 조용히 남편 말을 듣더니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종이와 붓을 꺼내 알 수 없는 글을 써내려가는 각시. 이것을 바닷물에 띄워보시오.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웬 종이? 어쨌든 남편은 그 길로 종이를 들고 가서 바다에 종이를 띄웠는데요. 갑자기 바닷물이 갈라지더니 그 속에서 웬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비쩍 마르고 볼품없는 말이요. 올라타기조차 미안한 이 말로 말을 한 번도 못 타본 남편이 이길 수나, 아니 앞으로 나갈 수나 있을까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 남편과 임금님의 대결이 있는 날, 남편과 임금은 말을 타고 서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먼저 결승선에 도착한 이 대결의 승자는 남편. 임금님이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남편의 말이 숨겨진 명마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이겼습니다. 아내도 지키고 1000냥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반 백성들은 한 냥도 평생 구경하기 쉽지 않은데 1000냥이라니. 우렁각 씨와 남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여기서 포기하면 참 좋을 텐데 임금님은 또 다른 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빈대단말, 벼룩단말을 구해오면 내 아내를 포기하도록 하마. 5마리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즘 기준으로는 한 마리 20리터래요. 절대 성공시키지 않겠다는 임금의 의지가 드러나는 내기 종목에 남편은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렁각 씨는 아니었나 봐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무언가로 가득 찬 자루 2개를 들고 옵니다. 설마 이거 진짜 벼룩이랑 빈대는 아니지 하고 열어보니 다행히도 메밀 껍질이랑 기장이네요. 아니, 지금 필요한 건 벼룩이랑 빈대니까 다행이 아닌가? 아무 말 말고 이걸 임금님 반 바닥에 부어 드시오. 아무리 봐도 그냥 메밀 껍질이랑 기장이지만 남편은 우렁각 씨의 말을 믿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내가 정말 벼룩단말, 빈대단말을 구해왔단 말이냐? 임금의 물음에도 남편은 아무 말 않고 들고 있던 자루를 열어 바닥에 쏟았고 그 속에 있던 메밀 껍질과 기장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이들은 벼룩과 빈대가 되어 임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졸지에 10말짜리 벼룩과 빈대들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된 임금. 알겠으니까 빨리 얘네 좀 쓸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그 많던 벼룩이랑 빈대를 쓸어 없앨 수 있었습니다. 저거 궁궐에 다 퍼졌겠네요. 어쨌든 2번이나 내기에서 진 임금님. 이제는 우렁각 씨를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평민을 이겨야겠어요. 이번에는 웃는 꽃과 말하는 돌을 가져오거라. 앞에 2 내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예 있지도 않는 걸 가져오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남편은 근심 걱정 가득한 채로 집에 돌아와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우렁각 씨는 이번에도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웬 꽃 한 송이랑 메주만한 돌 하나를 들고 있었죠. 당연히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지만요.
이걸 들고 가서 임금방에 던져버리시오. 아까는 분명 임금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여튼 남편이 궁궐로 들어가 돌과 꽃을 임금의 방에 던지니 돌은 곧바로 임금의 머리 위에 올라가 널뛰기 하듯 신나게 임금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군장님도 내 아들놈, 관장님도 내 아들놈 하면서요. 남편이 가져온 꽃도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으며 뛰어다니긴 했는데 돌한테 맞느라 정신이 없는 임금님이 꽃을 볼 여유는 없었겠죠. 임금은 다시 한번 알겠으니까 다 쓸어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내기를 한 뒤에야 임금은 더 이상 우렁각시를 탐내지 않았고 우렁각시와 남편은 임금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